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근에서 통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원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는 게 이제 국내 폭력이 아니라 가정 폭력이죠. 가정 폭력이라고 해서 어, 뭐, 꼭 그 가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범죄 쪽에서는 뭐, 혼인을 하지 않고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사적인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관계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보시면서 그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까요? 네, 테네시주의 한 그 시골에 위치한 그 카운티는 이러한 그 국내 폭력에 대한 그 개입이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질지 또 그에 대한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내용을 달고 있죠. 자, 이 인터베인이 개입이죠. 적극적으로 이제 끼어드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인터피어라 그러면은 주로 좀 부정적으로 내정 간섭할 때 쓰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섭하고 매들과 스태피는 두 가지 의미로 그 혼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브로커까지가 중재인데 법원 같은 데서 이제 정식으로 해주는 게 이 arbitrate입니다.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volve는 관여인데 범죄 쪽으로 가면 연로라고 그러죠. involve. 첫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Tennessee County is taking steps to strengthen protections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네, 테네시주의 한 카운티는 가정폭력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과 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Historically, in Scott County, as in many rural parts of the United State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ace unique challenges to getting help. 네, 그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 스캇 카운티는 미국의 그 다수 그 시골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폭력 그 희생자들 경우에 지원을 얻는 데 있어 아주 독특한 난제에 봉착해 왔습니다. 직면해 왔습니다. 자, 이 챌린지는 여기서는 이런 식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의 패권에 대해 그 도전장을 내민다. 그럴 때 이제 쓰는 이 챌린지. 그러니까 상대를 꺾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쓰일 때는 도전이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 지난한 문제, 그래서 난제 이렇게 표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can be a lack of resources, a lack of shelter, geographic isolation. Firearms are also often widely available, which increases the risks.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 보호소라든가 그런 보호소도 이제 부족하면서 그 지리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총기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쉘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프로텍션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대피소라고 그러죠. 어떤 적의 공격이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대피소라고 기본 잡아주시고,
저 밑에 이제 보면은 에어 레이드 쉘터라는 것도 있죠. 이때 그 직역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중 습격, 즉 공습 대피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정리는 방공호라고 합니다. 방공호. 이 호라는 말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는 이 대피 혼자 땅 파고 들어가는 참호를 뜻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 individual trench라고 하는데 별명으로는 이렇게 foxhole이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방공호할 때 이거 약간 고유명사식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서 방공호 할 때 쉘터 대신에 이 트렌치 쓰시면 안 됩니다. 트렌치 땅 파고 들어가는. 자, 그리고 geographic하고 구분해서 geology, 그러니까 땅의 성질, 성분 같은 것들 연구하는 지질학 쪽이죠. 그 다음에 땅의 형세를 연구하고 나는 topographical, 지형적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지금 이제 firearm은 총기나 화기 두 가지 말을 다 쓰는데 사실 불을 뿜는 무기다 그래가지고 화염 방사기 같은 거 다 포함해서 화기라고도 실제로 합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화기 엄금이다 그러면 총기류가 아니라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flammables strictly prohibited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화기와 총기, firearm은 두 개 다 쓸 수 있기는 합니다. From member station WPLN, Paige Flager reports. 네, 저희 그 회원 방송국인 그 WPLN의 Flager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For most of her life, Jade Peters saw the darkness in rural Scott County as part of its beauty.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피터 씨는 그 스캇 카운티 그 시골 그 지역을 아름다운 그 시골 지역에서 보아왔던 그 어두움을 그곳의 아름다움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But one night when she came home in 2009, it transformed into something sinister.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귀가했을 때 2009년도였는데 그때 무언가 음험한 곳으로 그 상황이 확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던 병무청은 온라인의 게시물 Home in 2009, it transformed into something sinister. I see someone approaching in the dark. It was her ex-boyfriend who had been stalking her. 네, 당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걸 봤는데요.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는데 그간 이분을 스토킹 해왔습니다. He tells me to stop or he'll kill me. He had something in his hand. And all at once, a very bright light. 그러면서 저보고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벼랑간, 엄청나게 밝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It was a gun, firing. And then I just hear ringing in my ears. 네, 총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Before Jade Peters was shot, she hadn't considered seeking help through the Scott County justice system. 네, 이런 총격 사건이 있기 전에는 스캇 카운티의 사법제도를 통한 지원을 바라지 않았는데요. 구하고자 하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저스티스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지금 여기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사법이 되죠.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시스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사법제도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일단 해보죠. Justice Department 법무부. 자, 그다음 bring이나 deliver justice 하면
기본적으로는 정우 구현 이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법 처리, 뭐 단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법관,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군사재판통일법 UCMJ, 5심, 정당화나 명분 쌓기, 그리고 불의, injustice. 자, 이 시스템은 네 가지가 해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judicial system, 그 justice system, 이렇게 사법제도. 자, 그다음에 이 미사일 같은 거 기계 쪽에는 체계.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인체계통이라고 해서 body system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바로 밑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systemically important 이렇게 한 걸 그 당시에 체제적으로 중요하다까지도 해석을 했습니다. 레짐처럼 거창하겠죠. She didn't think she'd be taken seriously. Back then, Scott County was a lot like other places in 그 당시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스캇 카운티는 테네시주의 여타 다른 곳과 매우 유사했죠. Tennessee. The state consistently ranks in the top 10 for women killed by men, according to the nonprofit Violence Policy Center. 네, 그 비영리 단체인 그 Violence Policy Center, 즉 폭력 그 정책 센터에 따르면 이 테네시주는 꾸준히 남성에 의한 살해당하는 여성 수에 있어서 그 상위 10위권에 올랐습니다. Often those homicides are committed with a gun, which are largely unregulated here. 네, 이러한 살인은 총기를 가지고 범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총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n rural places like Scott County, many households have guns. 네, 이곳 스캇 카운티와 같이 시골 지역에서는 다수의 가정에서 이러한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규제는 당연히 이제 regulation인데 총기 규제 쪽에는 다른 말이 사실은 더 자주 쓰이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gun control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국에서 이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규제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gun control. But a few years ago, county officials completely overhauled how their system handles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hey're already seeing the impact. 네. 그런데 그러다가 수년 전에 카운티 당국은 자체 제도가 어떻게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가에 있어 전면 쇄신을 했고 이미 그에 따른 여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확 뜯어고치는 거죠. 기계 같은 거 이제 손볼 때, 대폭, 수리를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쓰는 기계적인 메커니컬 쪽에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overhaul. 이제 행정 관련해서 이런저런 용어를 쭉 보시죠. 개혁이 있고, 개편, realignment나 reshuffle, 그리고 변혁, 혁신, 그리고 renovation은 증개축 얘기하죠. 건축 쪽에. 그런데 묘사로는 혁신으로 많이 또 쓰입니다. 이게. All rise. Early on a Tuesday morning, men slowly trickle into the courtroom under a sign in Greek that translates to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네, 저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이른 시각에 몇몇의 남성이 천천히 법정에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리스어로 된 표지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표지를 번역하면 한 인간의 인성이 바로 운명이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트리클 다운 이카노미할 때 쓰이는 그 트리클을 여기다 문장을 썼는데, 이 트리클이라는 게 그 조금씩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유명한 문구죠. 트리클 다운 이카노미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이 경제 효과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하류층으로 흘러가면서 모두 다 혜택을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benefit everyone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뚝뚝뚝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서 조금씩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이제 뭐 간헐 충전 방식 할 때 자동차 같은 거 충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트리클 이것도 그대로 응용을 해보시면 좋은 허구가 되겠습니다. Good morning. Judge Scarlett Ellis looks up over her glasses with a kind smile. Then one by one, the men approach. 네, 앨리스 판사가 안경 너머 그 위를 쳐다보면서 상냥한 미소를 짓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그 남성들이 접근을 합니다. Good morning. You continue to do good. Yes, ma'am. 안녕하신가요? 잘 지내고 있죠? 별 문제 없죠? 계속? 네, 판사님이라고 이제 그 법정에서 아까 이 전원 기립은 판사 입장하면 일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정 드라마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Alright. 이건 존칭이죠. 여성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판사님. You show up every time and still no contact, right? 네, 매번 오고 있는데 뭐 어떤 별다르게 연락하고 있는 건 없죠. 뭐 어떤 범죄 관련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se men are not in court today for hearings or sentencing. 네, 오늘 이 남성들이 그 법원에 출두를 한 이유는 심리나 양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센텐싱이 이제 그 형량을 정하는 그거를 뜻할 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맥락 속에서 이미 그 판사의 관할 하에 들어가서 감시를 받고 있는, 이미 재판은 끝난 상태에서 그걸 이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형량을 정할 때 이제 양형이라고 해서 그걸 쓰는데, 이제 선고라는 게 있죠. 이 무죄다, 유죄다라고 이제 그게 확실해질 때 그때는 이제 선고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무죄를 확 따지는 게 아니면 판사가 저울질에 차듯이 해서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해서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특히 이 조합으로 이제 가시면 sentencing, hearing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지만 sentencing, hearing 이러면 되게 양형 심리라고 하죠. 양형 심리. 자, 심리는 이제 이 양형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사가 듣고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That's already happened. Instead, they're here so that Ellis can monitor their progress. 그 과정은 이미 끝났는데, 그 대신에 이들은 앨리스 판사가 자신들의 이제 진척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출두를 한 겁니다. It's one of many changes that Scott County made when it launched its domestic violence court a few years ago. 네, 이는 스캇 카운티가 수년 전에 가정폭력 법원을 출범시켰을 그 당시 행했던 다수의 변경 사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It's one of about 200 similar programs in the nation. 자, 이 자원국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200여 개가 있는데, 이게 그중 하나가 됩니다. But many of them are concentrated on the coasts instead of rural southern states. 그런데 그중 다수는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중부의 시골 지역, 미국 남부 주의 시골 지역 대신에 말이죠. 자, 이 해안 이쪽 바다와 접한 구분에서 이제 코스트가 이쪽에 이제 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백사장이라고 샌드 비치를 얘기하는 그 비치, 그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이 있고, 그 다음 연안, 바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죠. 육지 쪽에. 그래서 연안, near shore, offshore, 근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걸 합쳐서 연근해, 해양학적으로 littoral, 연근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이 littoral이 우리 군에서는 연안이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이 니어쇼처럼 연안 전투함 이렇게 하시고 그 유명한 비군사 쪽에 역외금융 있죠. 역외금융. 자, 그리고 스테이트도 또 여러 가지 있죠. 준학과나 사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처음에는 연두교서라는 미국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인데 그 뒤에 스테이트가 있으면 주지사 시정연설, 네이션을 붙이면 각국 정상 시정연설이라고요. 주경관 정신상태 이 말이 이제 최근에 민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썼던 말이기도 하죠.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럴 때 쓰였던 state of mind, 정신 상태. 자, 그다음 stateside news, 미국 본토 소식. 그다음 정세인데 오보를 빼면 국정이나 국무입니다. 자, 그리고 주 검사와 주의회. 자, 하나 더 보시면 off the coast of, 지금 아까 이 coast에다가 이렇게 off the coast를 하면 지금 coast가 여기죠. 여기를 막 벗어나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그 near shore, 연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좀 쉽게 순수 국어로는 앞바다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바다, 연안. Scott County has adopted some of the best practices, like having a court advocate and a separate safe room for victims. 네, 스캇 카운티는 몇 가지 선진 관행을 채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의 권익공호관을 둔다든가 별도의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실을 설치한 것이죠. 별도로 이제 격리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피해자와 피고 간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놔두는 곳이죠. Even the short-staffed sheriff's department hired a dedicated domestic violence officer. 네, 심지어 이 직원이 부족한 보안관서에서마저도 가정폭력 전담관을 채용했습니다. 자, 이 디파트먼트는 이제 폴리스 디파트먼트라고 미국에는 경찰청을 이걸 쓰죠. 경찰청, 한국에는 이제 경찰청을 에이전시로 가는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 경찰청. 그래서 이걸 적지 않은 분들이 보안관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말고 보안관서라고 하는 쪽이 그쪽 해석이 낫지 않나 싶어요. 청이라고 하면 부처청 할 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경찰 쪽으로 치면 경찰청 밑에 경찰서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위 단위 조직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딱 이것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조직의 상하 개념이 들어가는 그 청보다는 보안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쪽 해석이 좀 낫다고. But some of their biggest reforms target defendants, the abusers. 네, 그런데 이 가장 최대 규모의 개혁 중 몇몇은 피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학대자가 아니라요. 네.
자, 이 어퍼커트는 이제 권익 옹호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관에서 이제 설치를 해놓은 거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할 때는 한국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인권 옹호관, 이렇게 관이라는 말로, 바꿔서 관직에 있다라는 느낌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석을 적용을 해 본 거고요. 옹호관. 자, 네. 오늘은 미국의 가정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최근 그 소식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